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XG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그랜저 XG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카니발과 차별을 꾀한 르노의 에스파스가 있다면 국내에는 트라제 XG가 있었습니다. 미니밴이지만 승용형에 가까운 미니밴이고, 문을 여는 방식이 카니발과 다르게 일반 SUV나 세단처럼 여는 방식을 채택. 결국 카니발에 밀려서 단종되고만 비운의 차량이었죠. 갑자기 트라제 XG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싶었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트라제 XG가 다시 환생한 듯한 모습, 현대 쿠스토의 얘기를 하려 하기에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현대 AX1이 인도시장 전략 경영 SUV이고, CUV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가 북미 전략형 모델이었다면 이 쿠스토는 중국 전략형 모델이죠. 현대가 쿠스토를 중국 전략형 모델로 출시하는 이유와 배경부터 알아보죠. 중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세계 모든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 비록 현재는 정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그 나라의 내수시장 판매만으로도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인구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진출하고 전략형 모델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르노 삼성의 SM7 노바 모델이 나오기 전 아우디 그릴을 장착하고 나온 그 모델이 중국에서 탈리스만으로 팔린 전략형 모델이었고요. 전폭은 SM5와 같았지만 전장이 5cm 정도가 더 긴 큰 차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내놓은 모델을 국내에서는 SM7으로 판매했던 거죠. 쉐보레 블레이저 역시 중국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할 정도로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가 왜 세계 각지의 미니밴 및 대형차들이 즐비한 중국의 전략형 모델을 만들었느냐 라는 물음이 있겠죠. 현대 쿠스토는 중국 시장에 내놓는 전략형 MPV 모델이고, 이 시장이 상당히 잘 팔리는 뷰익 GL8 모델, 그리고 일본 차량에는 치가 떨리지만 워낙 기본기와 차 자체가 좋은 혼다 오디세이의 틈을 비집고 연간 6만 대 판매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투싼 신형 모델과 같이 런칭할 계획이기에 국내에서 도로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는 현대가 중국에서 선보이는 최초 MPV 차량이라고 하지만 아마 현지 생산하는 최초의 차량을 좀 생략해서 말한 듯 하고요. 사실은 2011년에 국내에 그랜드 스타렉스로 팔린 모델을 내놨지만 1년 만에 단종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현대가 한류에 힘입어서 2002년 중국 베이징 자동차 공업지주 유한책임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베이징 현대는 타 제조사보다 후발주자였지만 당시 소나타 플랫폼 하나만으로 1년 만에 신차 생산 라인을 가동 및 출시하는 저력을 보였죠. 한류 열풍이 일었다고 하지만 현대차 자체가 중국 시장 진출할 때 평판이 높지도 않았고 그냥 한국 차구나 하는 정도였을 뿐, 유럽과 미국, 일본 메이커가 즐비한 시장에서 평판 자체가 낮은 게 현실이었고요. 하지만 EF 소나타를 첫해 5만 대 판매, 04년도에 아반떼인 엘란트란까지 런칭 14만 대를 판매했고, 05년에 23만여 대를 판매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09년에 150만 대 판매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세를 기록해서 2016년에 114만여 대를 판매를 했고, 2017년 반한 감정 때문에 78만여 대를 판매, 2019년에도 50만 대를 겨우 넘긴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는 베이징 1공장 가동률 하락에 의한 폐쇄 조치까지 이르게 됩니다. 김치와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를 런칭하고 이런 전략형 모델을 런칭하고 있는 거죠. 고우려와 발해도 다 지낼 거라는 상황에 그렇다고 파이사는 놓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너랑 나랑 오늘 죽자 이 새끼야! 근데 왜 현지 생산 전략형 모델을 소개하려 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을 텐데, 산타크루즈는 모르겠지만 AX1 같은 경우 국내 생산이고요. 쿠스토는 중국 생산이지만 중국 생산 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죠. 쉐보레 블레이저는 이코녹스의 가격 정책 실패 때문에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국 생산분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넌지시 한국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서 중국 생산 모델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15개 신차 출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만큼 중국 생산의 수입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략형 모델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이정 상태이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쿠스토의 제원부터 살펴보자면 전장 4950mm, 전폭 1850mm, 전고 1734mm, 휠베이스 3273mm를 마크하고요. 이는 국내 대표 미니밴인 카니발의 전장 5155mm, 전폭 1995mm인데 반해 전장은 205mm, 그리고 전폭은 145mm, 쿠스토가 더 작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죠. 하지만 예상 외로 휠베이스는 카니발이 3090mm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쿠스토가 오히려 183mm가 더 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외형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우선 외형 전면부를 보자면은 4세대 투싼과 마찬가지로 파라메틱 그릴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SUV 라인 그릴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니밴이지만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산타페 풀체인지 전면부의 모습에 힌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소렌토에 밀려서 도통 힘을 못 쓰고 있는 산타페인데 이런 디자인으로 풀체인지가 된다면 금방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금과 크롬 등 반짝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중국인들 특성답게 국내 스파이샷을 보면은 전면부 그릴이 크롬으로 도배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의외로 좀 다른 게 헤드라이트가 아래가 아닌 윗부분에 있는 것이 보이고 아래는 안개등과 방향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MFR 방식의 LED 램프로 보이고요. 왜냐면은 반사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릴 하단부는 일반 플라스틱 마감 처리했고 특이점이 휠하우스예요. 이 휠하우스 부분이 뭐랄까 그 각투스가 측면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 범퍼를 한 듯한 형상의 휠하우스라고 할까요? 완전 동그란 모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각지는 것도 아닌데 휠하우스는 다각형 형식으로 각이 있고요.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닌 상당히 감질만 나게 감쌌죠. 이게 지금 18인치 휠을 장착한 듯한데 좀 차체가 붕 떠있는 모습 같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지? 여튼 측면을 보면은 스타리아처럼 A필러에 삼각형의 벤트 글라스가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이드 미러가 도어 앞 상단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일명 플래그 타입이라고 하죠. 솔직히 사각지대를 없애려 하는 것은 덤이고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풍절음을 더 줄여주는 형상을 하기에 최근 트렌드가 이런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를 줄여준다는 말이 운전석에서 보면은 그 사이드 미러의 두께 때문에 그런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동승석 쪽 삼각형 벤트 글라스를 보면은 좀 확연하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모로 플래그 타입에 이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잘 티는 안 나지만 투싼처럼 삼각형의 캐릭터 라인이 짙은 모습이 아니라 왜 패션으로 따지면 꾸안꾸 같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모습의 사선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고요. 로코 패널 라인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로코 패널 하단부는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모습이죠. 그리고 도어 캐치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모양과 문짝의 캐릭터 라인이 만나면서 얇고 긴 삼각형 모양이 완성되고요. 아까 영상 시작 부분에 트라제 XG의 재림이라고 했지만 뒷바퀴 휠 하우스 위 가로로 긴 선이 있죠. 네, 이 차는 트라제나 에스파스처럼 문이 승용차처럼 열리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드 형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국내에도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튼 기대감? 이런 것이 좀 든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국내는 아직 주차장의 사이즈가 개정되었다고 해도 워낙 좁게 되어 있고 팰리세이드만 하더라도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에 힘들게 내릴 만큼 승용차처럼 여는 방식의 메리트가 미니밴에 없는 게 사실이죠. 르노 에스파스를 갖고 와라 해도 국내 출시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국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방식에 맞추기 힘들기에 승인이 안 났다라고 뇌피셜 한번 때려봅니다. 여튼 이런 방식 때문에 차 크기에 비해 휠하우스가 길고 오히려 트렁크 라인이 짧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압도적으로 카니발이 더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오히려 길었던 부분, 카니발은 11인승까지 있고 4열까지 있어야 하는 부분 및 그 4열이 없이 9인승, 7인승 이런 다양한 승차 인원을 맞추기 위해 트렁크 라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쿠스토는 6인승, 7인승 미니밴을 담고 있고 시트 배열이 둘 그리고 둘, 3, 둘로 나뉘어진 방식. 이 차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상위 버전인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출시할 수 있기에 차급을 해치지 않는 현대차가 잘하는 그런 사이급 포지션을 짜 놓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니밴이지만 측면 라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롱힐 버전의 도시명 SUV 라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괜찮은 라인 형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A필러에서 올라가 리어 라인으로 떨어지는 형상에 신경을 쓴 모습이고 3열 승객의 편의성을 위해 과한 디자인 때문에 개방감을 해치게 하는 형식이 아닌 개방감을 강조한 창문을 선보이고요. C필러 라인을 따라 리어로 가면은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와 보조 브레이크 등이 보이고요. 국내와는 달리 상당히 좀 넓은 모습의 보조 브레이크 램프를 선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테일 램프인데요. 리어 윈도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상이 아닌 미국 SUV 같은 그런 윈도우 형상을 하면 좀 어땠을까 하지만 이 정도로도 뭐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든 와이퍼를 적용할 줄 알았지만 일반적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시 테일 램프 얘기를 하자면은 가운데 현대라는 레터링이 없다면은 진짜 마치 링컨 SUV 테일 램프의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모습, 페이스리프트 같은 모습, 아니면은 볼보에서 나온 미니밴 테일 램프라고 해도 될 만큼의 저 가운데 레터링 글자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봤나. 최근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는 삼각형이 테일램프 끝에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안에 LED 디자인이 단순하면서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참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타페에는 가로로 연결된 부분이 일반 리플렉터 같은 식의 디자인 요소로만 사용되는데 반해 코스토는 자세히 보면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국내 스파이샷에 찍힌 모습은 발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한자가 없고 코스토라는 약간 어색한 레터링이 없이 현대라고 써있는 부분에 다른 차명이 써져 있으면 외제차네, 수입차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리어 하단부를 보면 리플렉터가 보이고요. 방향 지시등이 후진등과 같이 위치해 있고요. 따로 리어 범퍼의 형상이 공격적이나 특이점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머플러 부분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수도꼭지 형식의 머플러가 장착되는 듯 하고요. 국내 스파이샷을 보면은 단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지만 이는 테스트카고 실제 중국 현지 스파이샷에서는 장착되지 않은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머플러 팁으로 제공되었다고 치면은 이게 SUV인지 MPV인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참고로 쿠스토라는 글자 위에 270T, 380T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2700cc, 3800cc 이러한 배기량이 아닌 중력 가속도를 표현한 숫자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점은 배기량이 다른 두 개의 엔진 라인업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5 직분사 터보 167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2.0 직분사 터보 236마력의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4기통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도 저 정도 크기라면은 충분한 다운사이징 엔진의 이점이 작용할 듯 하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해도 될 만큼 파워트레인의 이점이 큽니다. 디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다운사이징 엔진, 게다가 미니밴이란 장점 크죠. 실내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날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중국 현지 실내 스파이샷입니다. 스티어링 휠 안의 스포크는 투싼의 4스포크 방식과 매우 비슷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전체 실내 레이아웃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와 상당히 다르고 가장 비슷할 거란 투싼과도 매우 다른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풍구 라인은 투싼과 비슷한 형식을 하고 있으나 클러스터 위치와 센터페시아, 센터 콘솔도 다르죠. 투싼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보다 더 작은 게이지 디지털 클러스터를 한 모습이 보이고요. 일본 미니밴과 비슷한 디지털 숫자로 나타나거나 게이지바 형식의 속도와 정보를 보일 듯하죠. 무엇보다 신형 벤츠 같은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의 대형 화면이 아니지만 투싼처럼 풀 터치를 제공하는 것과 대시보드와 분리된 형식이 유사하고 에스파스와 비슷한 방식의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갖고 갑니다. 센터페시아의 크기는 10.25인치로 알려졌고요. 상단엔 내비게이션, 하단엔 공조 및 열선, 통풍 등을 제어 가능한 터치 방식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버튼 방식의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고 그 옆에 컵홀더가 보이며 그 옆에는 운전자를 감싸는 효과 및 동승석에서 손잡이처럼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보이죠. 그 옆에 자그마한 조그 버튼이 보이는데 아마도 주행 모드 변경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센터 콘솔 아래에는 작은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죠. 생각보다 넓지 않은 차폭 때문에 센터 콘솔의 슬림화를 통한 승객 거주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적이 보이고요.
사진 각도가 좀 그렇지만 운전석의 위치가 B필러 뒤쪽까지 넘어간 것을 보면은 그래도 무릎 공간이 저만큼 남는다? 3열이 존재함에도 뭐 형식상 3열이겠지만은 그래도 휠베이스가 긴 이점이 나타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상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낮은 대시보드 및 터치와 첨단 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에 맞춘 게 보이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자식 기어 노브 위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국내 출시가 미정임에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 아무래도 현재 미니밴 시장 카니발의 독점 안에 새로 출시한 스타리아가 위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두 차량 모두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 스타리아는 게다가 높이까지 더 크고 1인 가구와 핵 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가정마다 소유한 차량 대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주차 공간도 그렇고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쿠스토 사이즈의 미니밴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2.2L 디젤과 3.5L 가솔린 그리고 3.5L LPI의 대배기량 엔진이 아닌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미니밴이야말로 오히려 국내 정서와 사정에 더 맞을 듯한데 많이 아쉽죠. 특히 실내 레이아웃은 국내 타 경쟁차를 압도하고 있고요. 벤츠가 유행시킨 콕핏 방식에 진리하는 분들도 있기에 이런 실내 구성도 좋아 보이죠. 르노 삼성의 XM3가 이런 방식을 하고 있지만 뭐 미니밴도 아니고 르노 삼성이 현대기아를 견제할 만큼 현재 사정도 좋지 않기에 미정이란 사실이 아쉽네요. 그렇다면 국내 출시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해보자면은 결론적으로는 낮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확신을 못하느냐? 이런 사이클 포지션을 갖는 차량은 상위급 미니밴이 주춤하거나 가격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은 언제든 출시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가까운 중국 공장이기에 들여오는 가격의 부담감은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능성이 낮다고 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9인승과 11인승의 부재를 꼽을 수가 있죠. 3열까지 있는 부분은 이미 대형 SUV가 시장을 장악을 했고 미니밴을 타는 이유는 9인승과 11인승이 상당수 차지하기에 6인승과 7인승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은 버스 전용차로 주행을 하지 못하고 자동차세 혜택이 사라지기에 실수요층에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간에 포지션 대비 가격 문제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내보다 좀 차이가 나게 저렴한 것은 사실이에요. 운영 유지비 또한 국내보다 중국 베이징 현대합작법인이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수입으로 들여와도 충분히 스타리아 투어러 시작가인 2,720여만원보다 낮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2,200에서 2,300만원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가성비 이점이 있다고 보지만 제일 큰 끝판왕이 남습니다. 네, 쌍용의 현 사태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노조인데 그 부분의 끝판왕인 현대노조, 수입으로 들여온다고 해도 반조립 상태일 거고 국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을 조립을 해야 하는데 노조가 이런 협의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더 요구를 하겠죠. 무언가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차의 단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출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이 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뭐 마치 다이아몬드야?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소식 및 다른 컨텐츠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1인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및 짧은 광고 시청이 보다 나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보다 나은 소식,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쉐보레 신차 소식이 나올 테니 더 다양한 소식과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출발 전에 블랙박스 주차 이벤트 화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부쩍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